머슴 주제에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2025년 1월 22일 서울의 한 대저택 장례식장. 회장의 아들이 30년 동안 회장을 보살핀 비서에게 한 말입니다. 30년이나 밥 먹여준 게 누군지 알아? 상속 자산 1200억 원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따위가 이 집안에 대해 뭘 안다고? 72세 박영수 노인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증거였습니다. 회장의 아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200억 유산 확정, 그건 착각이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새벽 5시였습니다. 박영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다렸습니다. 회장이 좋아하는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오전 7시 회장이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노인, 오늘도 고생이 많네.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년간 자네만큼 믿을 사람이 없었어. 박노인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회장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회장은 손을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박노인이 본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회장이 서재에서 쓰러졌습니다. 박노인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민주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 커피 좀 가져와. 민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봐, 이거 식었잖아. 다시 가져와. 민주는 커피잔을 박노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뭘 봐, 30년 먹여 살린 머슴인데. 민준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박영수가 30년간 견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1996년 7월 15일 밤 11시 42분이었습니다. 민주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석에는 박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대리운전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끄러워. 이 정도는 괜찮아? 민주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시속 80km로 달렸습니다. 그때 횡단보도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차가 여성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여성은 10m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큰일 났어. 박영수가 급히 여성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성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돼. 나 지금 술 마셨어. 내 인생 끝나. 민주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회장이 벤츠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박영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박노인, 당신이 운전했다고 해. 박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회장은 검은 가방을 박노인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1억 원이 들어있어. 당신 가족이 평생 먹고 살 돈이야. 아들 대학 등록금도 다 내줄게. 박영수는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곧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안 하면 당장 짐 싸라. 알겠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박영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그는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박영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히 1825일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회장이 서재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박영수가 가장 먼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례식답게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는 상주석에 앉아 위선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1월 23일 유언장 검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법원의 디지털 등기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99.95%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공증인은 회장의 필적과 지문을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유언장에 찍힌 도장도 정밀 분석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 내용입니다. 전 재산은 아들 민준과 비서 박영수에게 각각 50%씩 상속한다. 단, 민준이 이 유언에 불복하거나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그의 상속분 전부는 박영수에게 귀속된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인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민주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민주는 비서가 상속을 포기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1200억 원이 모두 제 것이군요.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또 다른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봉투에 담긴 서류였습니다. 공증인이 봉투를 천천히 개봉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증언 보고서입니다. 총 64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30년간의 모든 사건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이 서류를 지켰습니다. 이 문서는 법정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머슴 주제에 감히 무슨 보고서를? 민준은 서류를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재빨리 피했습니다. 30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군지 알아?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 내준 게 누군데? 그는 박영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제 와서 배신하려고? 박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일 뿐입니다. 진실. 늙은이가 망상에 빠졌군. 민주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변호사 3명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다음 날 법정 대응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들이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영수 씨는 현재 72세 고령입니다. 첫 번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가 의학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가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는 박영수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당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었습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30년 동안 차고 다닌 시계를 만졌습니다. 낡고 오래된 태엽 시계였습니다. 아무도 그 시계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확신에 차서 법정을 나섰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나한테 덤비다니. 그는 비웃으며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변호사들도 민준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노인네 하나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민주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5일, 법정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의 뒤로 3명의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영수는 낡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심리 3일째가 되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들이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영수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기억 착오가 명백합니다. 재판장이 박영수 측 변호인에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영수의 변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태엽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시계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시계를 넘겨받았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시계공이 현미경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 뚜껑을 열었습니다. 태엽을 하나씩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엽충 내부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초소형 64GB 마이크로 칩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칩에는 30년간의 음성 기록이 있습니다. 박영수의 변호인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국립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복구율은 99.2%였습니다. 민준의 폭언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회계 비리 지시 내용도 명확했습니다. 뇌물수수 정황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박영수의 변호인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소지품에 기록한 일기입니다. 재판장이 칩의 내용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 커피 좀 가져와 빨리. 민준의 거친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30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이것도 못해? 폭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녹음을 멈추고 박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인,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영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까지 걸어갔습니다. 증인, 이 시계는 언제부터 차셨습니까? 2001년 8월 15일부터입니다. 박영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감옥에서 출소한 날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박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간의 일부를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영수의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1998년 2월 14일자 간 이식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기증자 박영수, 수혜자 고구 회장.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저는 이 집안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자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30분 뒤 다시 열린 법정에서 박영수의 변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유 원장의 조건을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유 원장 사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문서에는 상속 비율뿐 아니라 명확한 조건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비상속인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들 민준과 비서 박영수에게 재산을 50대 50으로 상속한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단, 아들 민준이 이 유언에 불복하거나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그의 상속분 전부는 박영수 씨에게 귀속된다. 순간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이런 유언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유언장의 조건을 스스로 발동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의 변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민준은 상속 분쟁 과정에서 증인 박영수 씨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해당 발언들은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유언장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하며 조건 역시 명확합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차분히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민준의 상속 청구를 기각한다.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상속 전액은 박영수 씨에게 귀속된다. 법정 안에는 어떠한 환호도 탄식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민준은 상속 분쟁 과정에서의 폭언과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판결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박영수는 판결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시간, 기록만 하며 견뎌온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영수는 손목에 찬 태엽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보이던 시계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기록해도 되겠군. 그는 시계를 벗어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준은 호송관의 안내를 받아 반대편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박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마침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200억 유산 확정, 그건 착각이었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